도용한 신분을 이용해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기 사건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LA시 검찰은 실업수당 사기 사건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 음식 용기와 판촉 수단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식 맛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포장 용기와 QR코드 메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당은 물론 도로 한복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비용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대선 러닝메이트에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는 당장 오늘부터 조 바이든 후보와 동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등장하는 광고도 오늘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0.6%나 오른 것은 지난 9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시 검찰이 실업수당 사기와 관련해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신분 도용으로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수당 EDD와 관련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신분을 도용한 EDD 사기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기범들은 소셜 넘버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EDD를 신청합니다. 이후 EDD 데비카드의 수령 주소를 변경해 돈을 빼돌리는 방식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정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The scammers may buy already stolen identities online or steal them themselves through email and text phishing attacks or by cold calling victims claiming to be government officials or potential employers. 시 검찰은 미국 내에서 신고된 건수만 수천 건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발생한 신용평가업체 에퀴팩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대부분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시 검찰은 피해자가 직접 EDD를 신청하거나 세금 기록을 보지 않는 이상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Get told by their employer that a claim's already been filed even though they're still employed. Some will not even learn their identities have been stolen till the IRS tells them that next year through a 1099-G form. 시 검찰은 우선 노동국 관계자를 사칭한 문자나 전화는 무시하고 본인이 모르는 EDD 신청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음식 배달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용기와 판촉 기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QR 코드 메뉴판까지 등장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 레스토랑입니다. 야외 영업도 하지만 요즘 배달과 투고가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메뉴에 변화를 줬습니다. 기존 메뉴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 투고에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패밀리 밀키트를 준비를 해서 간단히 그냥 반 쿡한 다음에 가셔서 이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스테이크를 시키면 레어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면 집에서 한 번 더 쿡을 하시는 거죠. 일부 중식당에서는 아예 면은 집에서 따로 삶고 식당에 짬뽕 국물에 더해 먹는 투고 메뉴를 내놨습니다. 최근에는 또 기존의 메뉴판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디지털 메뉴판을 도입하는 한인 식당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접 접촉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메뉴를 볼 수 있어 손님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QR코드 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QR코드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일회용 그 메뉴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식당 음식 고유의 맛에다 뜨거울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을 더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디지털 메뉴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한인 요식업계의 뉴노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한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당은 물론 도로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오가와 호바트길 교차로 인근입니다.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모터사이클을 탄 남성. 이 남성이 한인 여성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습니다. 여성을 위협하기 위해 급브레이크까지 밟습니다. 한인 여성 운전자가 모터사이클 운전자를 추월했다고 쫓아와 위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러면서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백인이었고 쪽 사람이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죠. 네. 모터사이클 운전자가 폭언과 함께 자동차 뒷부분을 발로차 훼손시켰습니다. 앞으로 껴들어갖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칠 뻔하고 왜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있었죠. 차 바디 부분을 발로 정말 세게 뻥 차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LA 한인타운 후버와 11가에 위치한 멕시칸 식당에서도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대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이 한인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시안을 비하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Oh my God. God. 입에 담기조차 힘든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인종차별주의자를 절대 대면하지 말고 즉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외 농촌 지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민우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오늘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모두 11,645명이었습니다.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180명이나 됐습니다. 최근 들어 주 내에서는 사망자 수가 교외 농촌 지역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농장과 식품 가공업, 그리고 소매업 같은 저임금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1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주 전 35명의 사망자에 비해 4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주간 사망자 수는 83명으로 4월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접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농촌 필수 업종의 근무 조건과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생활 환경이 사망자 급증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대응 정책이 이제는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산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백신 개발을 서두르기 위해 승인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한간의 소문에 대해 연방식품의약국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식품의약국 스티븐 한 국장은 과학적인 원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은 백신에 대해서는 활발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6%는 올랐습니다. 0.3%였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2배나 웃돌았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6월보다 0.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망치였던 0.3%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솔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0.6% 오른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맞물려 식료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요식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기와 야채 가격이 2% 정도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농장 등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농무부는 올해 식료품 가격이 최고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에도 식재료 가격이 최고 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카말라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한 조 바이든 후보. 오늘부터는 공동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연방상원의원과 함께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늘 해리스 상원의원과 델라웨어 자택부근 고등학교에서 첫 동반 유세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해리스 상원의원이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라며 정상이 아닌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도 바이든 후보를 도와 미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민주당 캠프는 오늘 첫 대선 캠페인 광고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제안하고 해리스 의원이 이를 수락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배경과 성장 과정 등을 통해 흑인과 아시안, 또 여성과 젊은 층 지지자들의 결집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해리스 캠프는 이번 캠페인 광고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유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우편 투표는 부정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편 투표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 미국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합니다. I think especially in a pandemic, it's great. I think it's super safe. I think it's really trustworthy. Especially right now when I'm afraid to get too close to people. Voting by mail just is the perfect option.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하면 대규모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복 투표를 하거나 사망한 사람 대신 투표하는 선거 부정은 지금까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낙후된 우편 시스템입니다. 툭하면 배송이 멈추고 물건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We've missed 6 collection days in the last 4 weeks, which means they're not delivering, they're not collecting, so it's a problem.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미국 유권자 3,300여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개표 시한을 넘겨 도착한 7만 3천여 표가 결국 무효표가 됐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연방우체국에 예산 확충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배송을 빨리 하는 건 더 어렵게 됐습니다. They have old equipment, very old equipment, and I don't think the post office is prepared for a thing like this. You'll never know who won that state. It'll get messed up. 우편 투표로 인한 개표 지연으로 한동안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대혼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 내 법원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장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법원 구조와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은 다음 달부터 또 민사 배심원 재판 진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판 중단이 이어지면서 소송 적체 현상은 더욱 심해지게 됐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늘 금요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이번 폭염주의보 기간 중에 벨리 지역의 기온은 무려 110도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밤의 기온이 7, 80도를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대형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셔 연안 스톤헤이븐시. 열차 한량이 선로를 벗어나 경사면 아래에 나뒹굴고 있고 다른 열차는 서로 뒤엉키거나 뒤집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북동부 에버딘을 출발해 달리던 열차가 탈선한 겁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 6명과 직원 6명 등 모두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기관사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Very sadly, despite the best efforts of paramedics, we can confirm that 3 people have been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사고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구급차와 의료헬기 등이 출동했지만 사고 지점은 구조요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에딘버셔 지역은 최근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해 일부 열차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Well, the Rail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are on their way to the scene of Stonehaven from Farnborough, flying up there now. Obviously, there has been some very extreme weather and concerns about landslips. 스코틀랜드 당국은 이번 사고가 산사태 때문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북한에도 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방문 소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안정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오늘 하루 비구름이 잠시 걷혔지만 이미 지난주에 내린 비만 해도 1년치 강수량에 맞먹습니다. 8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일 평균 강수량의 거의만 비가 내린 곳. 하지만 폭우 대비를 강조할 뿐 피해 현장 공개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황해북도 은파군 시찰 보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물길 지방이 터지면서 단층 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부가 침수되고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다녀간 은파군 지원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 세대들이 지원하는 필수 물자들을 실은 차들이 은파군 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나라를 돌보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이렇듯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신단 말입니까? 수해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김 위원장이 다녀간 곳만 집중 부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선전 사례를 통해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인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도 북한 수해를 지원할 뜻을 밝혀 북한이 피해 상황을 얼마나 밝히고 지원을 요청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욕설까지 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까지 거침없이 퍼붓기도 합니다. 참기 힘든 인종차별입니다. 한인들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행위가 한인타운 내에서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식당에서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 인종차별을 없애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